나이 들수록 운동할 기운은 없는데 뱃살은 야속하게 계속 불어나죠. 굶어서 빼자니 기력이 딸리고 운동하자니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만약 힘든 운동 안 하고 굶지 않아도 그저 숨만 쉬어도 내장 지방이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매실청에 이것 딱 한 스푼만 섞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라 자는 동안 뱃살을 태우는 천연지방 분해 주스가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로 딱 5일만 드셔보세요. 딱딱했던 뱃살이 물렁해지고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매실청 상식 10가지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7순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매실청은 설탕 덩어리 아니냐고요. 당뇨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그래서 3년 넘게 냉장고에 넣어만 두셨대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귀한 걸 3년이나 묵혀두시다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매실청이 설탕물이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해요. 물론 매실청 담글 때 설탕을 많이 넣는 건 사실이에요.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넣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설탕물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매실청을 담그고 1년 정도 숙성시키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설탕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연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소화 흡수를 돕는 아주 귀한 약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효의 힘입니다. 발효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재료인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귀한 매실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요. 꽉 막힌 변비가 시원하게 뚫리고요. 아랫배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 닷새만에요. 정답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고소한 들기름이요. 매실청과 들기름이 만나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의외죠? 매실청하고 들기름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먼저 매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매실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3000년 넘게 먹어온 과일이에요. 300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매실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 매실의 효능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도 매실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동의보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매실은 기를 내리고 열을 식히며 갈증을 멎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배탈이 났을 때 먹으면 설사를 멎게 하고요. 술독을 푸는데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실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경험으로 터득하신 거죠. 매실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요. 매실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물질이에요. 레몬이나 오렌지에도 구연산이 들어있는데요. 매실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 온몸이 뻐근하고 기운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요. 팔다리가 청은망은 무겁고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죠. 구연산이 이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매실을 먹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여름에 농사일하고 들어오시면 매실 우린 물을 꼭 드셨던 거예요. 한여름 또약볕 아래서 논밭에서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매실물 한 사발 마시면 금방 기운이 나거든요. 이게 다 구연산 덕분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매실에는 살균 효과도 있어요. 배탈이 났을 때 매실청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장 속의 나쁜 균을 매실이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매실청을 챙겨 먹으면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쉽게 상했는데요. 매실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기름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뭐냐고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착한 기름이에요. 혈관에 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 하잖아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굳이 비싼 수입 생선 안 먹어도 우리 토종 들기름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기름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들기름을 먹으면요, 장벽에 얇은 기름막이 생겨요. 이 기름막이 변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그래서 변이 장 속에서 미끄러지듯이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 것처럼요. 어머님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드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있어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매실과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이 고민이 싹 해결됩니다. 매실의 살균 효과가 장 속 나쁜 균을 잡아주고요. 들기름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두 가지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실의 구연산이 잔 군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여야 변이 내려가잖아요.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구연산이 이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장이 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들기름의 기름 성분이 장벽을 코팅해줍니다.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 것처럼요. 변이 장벽에 붙지 않고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매끄럽게요.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변비가 해결되는 겁니다. 장은 열심히 움직이고 변은 미끄럽게 내려가고 이중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뱃살이 빠지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변비가 있으면 장에 숙변이 쌓여요. 숙변이 뭐냐고요? 장에 오래 머물러서 굳어진 변이에요. 이 숙변이 아랫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변이 쌓여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를 해결하면요, 장에 쌓여있던 숙변이 빠져나가면서 아랫배가 쏙 들어갑니다. 진짜 살이 빠진 건 아니지만 배가 들어가니까 훨씬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옷도 잘 맞고요. 거울 볼 때 기분도 좋아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 방법으로 허리둘레가 2치나 줄어드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바지가 헐렁해져서 새로 사야겠다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70이 넘으셨는데 허리가 줄었다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니, 메모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핸드폰 메모장 켜시거나 종이하고 펜 가져오세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생들기름 1큰술, 그리고 미지근한 물 반 컵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어요.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물 온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팔팔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뜨거운 물에 매실청을 타면 매실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요. 효소는 열에 약하거든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청화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대략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온도요. 그리고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들기름은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들기름을 쓰셔야 합니다.
볶은 들기름 말고요. 생들기름이요. 마트에 가시면 생들기름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세요. 볶은 들기름은 고소한 맛은 더 강한데요. 열을 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예요. 나물 무칠 때는 볶은 들기름 쓰셔도 되는데요. 건강 목적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생들기름을 쓰셔야 합니다. 가격은 비슷하니까 생들기름으로 사세요. 자, 이제 만드는 법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반 컵에 매실청 1큰술을 넣고요. 거기에 생들기름 1큰술을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그러면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휘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기름이 물에 안 섞여서 이상하다고요? 괜찮아요. 원래 기름과 물은 안 섞입니다. 저어서 드시면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여요. 맛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매실청의 새콤달콤한 맛에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먹을만해요. 먹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이걸 먼저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장이 비어 있으니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좋은 성분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 있으시죠?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매실이 산성이라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 먹고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매실청을 드실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부터는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해요. 바로 매실 씨앗의 독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매실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특히 덜 익은 청매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미그달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청산가리와 비슷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청산가리라고 하니까 무섭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독성은 매실청을 오래 숙성시키면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매실청은 최소 1년 이상 숙성시킨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발효가 되면서 아미그달린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잘 숙성된 매실청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할머니들이 매실청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담근 지 1년이 안 된 매실청을 드셔야 한다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실 과육에서 씨앗을 완전히 분리해서 빼내는 거예요. 씨앗만 빼면 독성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둘째는 매실청을 한번 끓여서 독성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미그달린은 열에 약해서 끓이면 분해가 되거든요. 10분 정도 팔팔 끓이면 안전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실청을 담그실 때 아예 씨를 빼고 담그세요. 매실을 칼로 돌려 깎아서 과육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숭아씨 빼드시오. 손이 좀 더 가긴 하지만 그게 더 안전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씨가 없으니까 나중에 먹을 때도 편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실청을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매실은 신맛이 강잖아요. 이 신맛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치아 표면에는 에나멜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요. 이 에나멜이 치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성 음식을 먹으면 이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닳아버려요. 부드러워진 에나멜이 칫솔에 긁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매실청물을 드시고 나서 바로 칫솔 잡지 마시고요. 먼저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렇게 하면 입안에 남아있는 산 성분이 씻겨 나가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시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나이 드시면 치아가 약해지잖아요. 잇몸도 내려앉고요. 이가 시리기도 하고요. 치아 건강 지키려면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매실청과 들기름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들기름 말고도 매실청과 궁합이 좋은 재료들이 더 있어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골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3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보너스 팁이에요.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요즘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분들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매실청에 식초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매실에도 구연산이 있고 식초에도 구연산이 있거든요.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로 물질 분해가 2배로 빨라집니다. 피로 물질을 앞뒤로 협공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사과식초 한 작은 술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시큼하니까 처음엔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며칠 드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히려 나중엔 이 시큼한 맛이 없으면 허전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이제 식초 안 넣으면 밍밍하다고요. 2번째는 계피입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계시죠? 여름에도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요.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요. 남들은 더워 죽겠다는데 나만 추운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매실청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셔보세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예요.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봅니다. 특히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냉한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매실청 1큰술 넣고 거기에 계피가루 반 작은 술 정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수정과 맛이 살짝 나거든요. 겨울에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매실청 활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매실청은 건강 음료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요리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살림 고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비법이에요. 먼저 고기 요리할 때 활용하는 법이에요. 불고기나 갈비 재울 때 매실청을 넣어보세요. 매실에 있는 산 성분이 고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질긴 고기도 연해지고요. 잡내도 싹 잡아줍니다. 고기 500g에 매실청 2큰술 정도 넣으면 적당해요.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쓰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깊어집니다. 고기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오늘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하실 거예요. 매실청 제대로 보관하려면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에 두면 색이 변하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 두셔야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실청 담그시고 남은 매실 건더기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그거 정말 아깝습니다. 매실 건더기는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하세요. 이게 또 별미거든요. 매실 건더기를 고추장 양념에 묻혀보세요. 고추장 2큰술에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넣고 매실 건더기를 묻히면요. 밥도둑 장아찌가 됩니다. 밥 위에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메모해 두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매실청은 설탕물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숙성시키면 천연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몸에 좋은 음료가 됩니다. 둘째, 매실청에 들기름을 더하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에 매실청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을 넣어 아침 공복에 드세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셋째, 담근 지 1년 안 된 매실청은 씨앗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씨를 빼거나 끓여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넷째, 매실청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물로 먼저 헹구세요. 30분 후에 양치하시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 상태에 따라 식초, 계피를 곁들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필요할 땐 식초, 손발이 찰 땐 계피입니다. 여섯째, 매실청은 고기 재울 때나 반찬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음식이 안 상합니다. 일곱째, 매실 건더기는 버리지 마시고 장아찌로 만들어 드세요. 밥도둑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묵혀두셨던 매실청 꺼내시고요. 들기름 한 병 사다 놓으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드셔보세요. 닷새만 해보세요. 닷새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효과가 있으셨으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님들끼리 좋은 건 서로 나눠야죠. 동네 친구분들한테도 알려드리시고요. 건강한 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방법이 모든 분들한테 다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요.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장 상태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요, 매실이나 들기름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드시려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가요. 좋은 건강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알림 설정은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오래오래 청춘으로 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웃으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청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